월간 장애인 체육 2023년 4월호 202번째 소식지. 앞표지 해설. 표지 상단에 KPC 스포츠라고 웹진명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분홍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배경에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의 수채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가슴에 태극기가 수놓아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왼손으로 경기용 휠체어를 꽉 부여잡고 오른손에 배드민턴 채를 든 채 눈높이까지 날아온 셔틀콕을 쳐내려 하고 있다. 경기용 휠체어는 양바퀴의 아래쪽이 밖으로 벌어져 있고 앞에 2개, 뒤에 1개, 총 3개의 작은 보조바퀴가 달려 있다. 표지 하단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라고 기관명이 적혀 있다. 뒷표지 해설.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홍보 포스터이다. 남색 바탕에 흰 글씨로 비스듬하게 국가보훈부 승격이라고 적혀 있고 한쪽 팔을 들어올린 슈퍼맨 자세를 한 남자아이가 훌쩍 뛰어올라 보훈부 글자를 품에 안고 있다. 아이의 어깨쯤에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체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고 발 밑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문화, 언제나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커버 스토리. 모락모락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온기가 봄철 들꽃처럼 온 세상에 피어납니다. 4월호는 날아오는 셔틀콕에 집중하는 배드민턴 선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스포츠의 표지 작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희망어록, 모락모락 온기가 피어나다, 3페이지.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김진혁 선수단장, 4페이지. KPC 하이라이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6페이지. 주민,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는 생활체육 현장 속으로, 8페이지. 장비 도감, 탁구대 휠체어 테니스 장비의 모든 것, 12페이지. 내 곁의 체육관,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14페이지. 어디까지 해봤니? 2023년 전국 쇼다운 선수권대회, 16페이지. SNS 챌린지, 현실보다 실감나는 스포츠의 즐거움, VR, XR 장애인 스포츠, 18페이지. 나우온 KPC, 문화 읽기, 송도와 자는 척, 19페이지. KPC 선수 열전, 세계 무대 위에 꿈의 스매싱을 날리다, 배드민턴 유수영 선수, 20페이지. KPC 어벤져스, 배드민턴 종목의 조력자들, 23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패럴림픽 역사를 빛낸 레전드 선수, 탁구 송신남 선수, 양궁 조금임 선수, 24페이지. 우리는 드림팀, 최상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꿈꾸다.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 26페이지.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 잇,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덕계 고등학교의 통합체육, 28페이지. KPC와 함께 정은혜 작가의 손에서 재탄생한 장애인 스포츠 영광의 순간들, 30페이지. 이달의 소식, 32페이지. 독자마당, 34페이지. 별첨, 체육인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A2G가 북인북, 즉 책 속의 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KPC 스포츠 2023 에이프릴 202번째 소식지. 발행일 2023년 4월 10일. 통건 202호. 등록번호 송파라 00067. 발행인 회장 정진환. 편집인 사무총장 양충현. 발행처 대한장애인 체육회. 기획 및 편집 홍보마케팅부 02-3434-459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취재 및 디자인, 문화 공감. 02-2266-1897.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스포츠는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KPC 스포츠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KPC 스포츠 웹진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홀수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인 보이스 아이 코드가 있다. 연한 연두색 바탕의 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희망어록이라고 적혀 있다. 중앙에는 페이지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글씨로 모락모락 온기가 피어나다라고 세 줄로 나뉘어 적혀 있다. 첫째 줄의 모락모락은 새싹 같은 연두색 글씨, 둘째 줄과 셋째 줄에 온기가 피어나다는 검은색 글씨다. 그 아래에 각기 다른 크기의 문구들이 채도가 다른 연두색으로 띄엄띄엄 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온기가 봄이 되었습니다. 들꽃처럼 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꿈꿉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는 다시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오늘에 기쁨을 더하는 KPC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글 강동웅 기자. 역경을 이겨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와요. 10월 예정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에 43살 김진혁 신임 선수단장은 23일 이천 선수촌에서 가진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내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스포츠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한정적일 수 있다라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극복해온 역경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해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김진혁 선수단장이 팔짱 끼고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다. 중식당 프랜차이즈 보배 F&B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 단장은 2월 15일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10월 예정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선수단장에 임명됐다. 김 단장은 중식당 보배 반점을 운영하며 기부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에 힘써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57살 정진환 회장은 선수들과 마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사급 지체장애인이다. 30살이 되던 2009년 12월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음식 배달을 가다 불법 유턴을 하는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다리 장애를 갖게 됐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사고로 김 단장은 극단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수차례 어려움을 딛고 자리를 잡던 중 마주한 불운이었다. 김 단장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자궁암을 앓던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다시 3년 후 아버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5살부터 이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부모처럼 따랐던 이모도 2000년 간암으로 당시 21살이던 김 단장의 곁을 떠났다. 마음을 다잡은 건 2003년 5월 군 제대 이후였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의 중식당 황제중화요리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고 집에 돌아와 오후 11시쯤 잠들면 다음날 오전 3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중식당 출근 전까지 새벽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이다. 바쁜 삶 속에서도 김 단장은 사업의 꿈을 키웠다. 식당 배달 일은 사업 분석에 특화된 일이었다. 음식 맛이 좋아도 망하는 식당, 맛은 별로인데 줄 서는 식당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주방장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 수도 있었다. 2007년부터는 주방 보조일도 병행하며 요리 노하우를 쌓았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김 단장은 10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며 2011년 서울 면목동의 황궁이란 25평 식당을 인수했다. 새 출발을 위한 용기를 낸 것이다.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어둔 메모들을 활용해 사업 규모를 키워갔다. 2013년 9월 보배반점의 시초가 된 진짬뽕이란 가게를 냈고 어느새 올해 140호 가맹점이 나올 정도로 큰 중식당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됐다. 김 단장은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려면 좋은 교육과 환경 등 주변의 지원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런 지원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단장직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전임 단장 중 훌륭한 분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단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편한 형이나 오빠, 동생 같은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하고 싶다. 장애인 단장으로서 선수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힘닿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사진 해설. 김진혁 선수단장이 임호원 선수에게 휠체어 테니스를 배운다. 경기용 휠체어에 앉은 김진혁 선수단장은 테니스채를 손에 쥔 임호원 선수의 자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사진 해설. 김진혁 선수단장이 10여 명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다. 김진혁 선수단장과 선수들은 벽면에 나는 국가대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있는 이천 선수촌 체력 단련장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 동작을 한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하이라이트 정리 편집부 누구나 어디서나 당신을 위한 일상 속 체육활동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는 생활체육 상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지도자 배치 및 관리 업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체육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각자의 유형에 맞는 체육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체육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그림 해설.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한다.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며 달려오고 반대편에선 커플이 발맞춰 뛰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사업 소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생활체육 교실과 연계, 상담, 현장 방문, 운동 처방,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와 연계, 생활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한 생활체육 신규 참여 인구 발굴,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운영 관리,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안내. 1. 상담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신청. 2. 상담. 단체, 개인, 지도자 방문 상담. 3. 지도. 운동 처방, 운동 지도, 클럽 소개. 4.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적 관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1577-7976. 친구체육. 인터넷 상담.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sports.koreanpc.kr 내 상담 게시판. 방문 상담.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빠른 시일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상담 신청 시 장애 유형, 선호 종목, 수준별, 거주지 및 이동 방법 등
상담 결과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생활체육 교실, 초보자, 여성, 중증장애인 교실 등 또는 동호회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2022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성과. 전화, 방문 등 상담 실적 18,486건, 전년 대비 2,748건 증가. 찾아가는 생활체육 신규 참여자 발굴 9,458명. 중증장애인 150만 9,754명. 여성장애인 69만 2,017명. 지도 건수 26만 4,464건. 비대면 지도 6,012건. 2023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운영 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생활체육 정보 서비스 제공. 이동차량 지원 사업 차종 확대를 통한 중증 재가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증대. 22년 미니밴 차종 신설하여 최초 지원. 이동차량 지원 사업 홍보 스티커 제작비 지원 예정. 최초. 기지원된 승합 차량 총 96대에 차량용 자석 스티커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주민 정리 편집부. 즐겁게 땀 흘리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우리.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는 생활체육 현장 속으로. 사진 해설.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들이 경기 전 대문자 알파벳 T 모양의 스틱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제공 한국일보. 배드민턴 선수들이 득점 후 환호한다. 두 선수는 바퀴 아래가 바깥으로 벌어진 경기용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른 선수는 뒤에 서 있다. 장애인 골프 대축제에서 왼팔이 없는 중년 남자 선수가 골프채를 쥐고 호키한 스윙을 선보인다. 생활체육으로 완성하는 활기찬 일상.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균형감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신체 활동인 생활체육.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처럼 상대와의 치열한 경쟁과 성적에 대한 압박 없이 자신에 맞는 스포츠를 찾아 즐기는 모두가 생활체육인이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으로 무기력해진 당신. 하나둘 늘어가는 나이 탓에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활체육을 시작해보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생활체육 인프라.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생활체육 정보부터 상담, 동호인 클럽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사진 해설. 시각축구 체험 프로그램 방송 촬영 현장에서 흰색 10번 유니폼 차림의 남자 선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공을 차려한다. 대한장애인 농구협회 선수들이 야외 경기장에서 바퀴 아래쪽이 바깥으로 벌어진 경기용 휠체어에 앉아 시합에 열중한다. 선수들의 허벅지는 의자에 벨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엉거주춤 일어나 공을 번쩍 들고 슛을 시도한다. 앞뒤에 자리한 빨간색 유니폼 차림의 두 선수는 한쪽 팔을 뻗어 공을 가로채려 한다.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 3명이 티셔츠에 참가 번호표를 붙이고 힘차게 달린다. 가운데 선수는 노란색 풍선을 등에 달고 손목 시계를 본다. 11페이지 좌측 하단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QR코드가 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장비 도관 글 편집부. 네트를 사이에 둔 순간의 승부가 펼쳐지다. 탁구대 휠체어 테니스 장비의 모든 것. 탁구와 휠체어 테니스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을 이용해서 공을 주고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기 속도, 방식, 선수의 움직임까지 많은 점에서 다른 모습이 있는 스포츠이다.
상반된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두 스포츠 종목의 장비를 살펴보자. 집중력이 높아지는 실내 전신 운동. 탁구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종목이다. 신체의 조건 및 컨디션에 맞게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공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동체 시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휠체어 선수를 위해 단식 경기의 경우 서브 규정이 약간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종목과 같은 룰을 적용한다. 탁구대. 휠체어 종목의 경우 선수가 타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휠체어와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40cm의 공간이 필요하다. 탁구대는 마른 수건을 사용해서 닦아줘야 하며 습기로부터 노출을 피해야 한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탁구대 표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진 해설. 하늘색 직사각형 탁구대 중앙에 네트가 가로놓여 있다. 라켓. 단면과 양면에 고무로 된 커버링이 씌워진 라켓이 있으며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크기나 모양, 무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면 된다. 습기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면 좋다. 공.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벼운 공을 사용해 스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할수록 표면이 매끄럽게 닳으며 공이 깨지면 교체해야 한다. 사용한 공은 먼지를 닦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서 습기를 피해주면 좋다. 사진 해설. 라켓은 둥글납작한 빨간색 판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이고 하얀색 공은 달걀과 비슷한 크기다. 팁. 탁구에 도전하고 싶다면? 대한장애인 탁구협회는 전국의 생활체육인들과 동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장비 지원,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종목에 도전하려는 체육인들은 지역 장애인 체육회나 대한장애인 탁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전화 02-477-5446 이메일 kttad@한메일.net 파고들수록 더 큰 매력에 빠져들다. 휠체어 테니스는 경기용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테니스 종목이다. 비장애인과 같은 규격의 경기장에서 2바운드 규정을 제외한 동일 규정으로 경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활동량이 많고 기술도 다양해서 쉽지 않지만 파고들수록 매력적인 스포츠이다. 비장애인 종목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서 투어 대회가 활발하게 개최되는 종목이다. 경기용 휠체어. 빠른 움직임과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휠체어와 달리 바퀴가 20에서 22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트는 카본 재질을 사용하며 신체 밸런스, 전신의 힘, 움직임의 속도 등 선수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몸체는 가볍고 강도가 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지만 과한 충격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용 후에는 앞뒤의 바퀴 결합 상태와 몸에 묶는 스트랩의 손상 여부를 점검해줘야 하며 이동 시에는 전용 가방을 사용하여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진 해설. 경기용 휠체어 의자에 몸을 고정시키는 끈들이 달려있고 양쪽 바퀴는 아래쪽이 바깥으로 벌어진 모양이다. 의자 밑에는 프레임 2개가 앞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 끝에 주먹보다 작은 보조 바퀴가 달려있다. 두 프레임 사이엔 발 받침대가 달려있다. 라켓. 비장애인과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며 본인에게 맞는 무게와 그립에 라켓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할수록 스트링이 늘어나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더위, 추위, 높은 습도는 라켓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라켓을 커버로 씌우거나 전용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공. 테니스 공을 덮고 있는 재질을 펠트라 부른다. 초창기 머리털이나 양털 등으로 덮인 가죽 재질의 공이 지금의 형태로 개량 발전되었다. 펠트를 구성하고 있는 털들은 공기와 닿아 스핀과 스피드에 영향을 주기에 경기 중 선수들이 털 상태를 열심히 체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 해설. 라켓은 타원형 틀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틀 안쪽은 격자 무늬로 줄이 짜여 있다. 노란색 공은 주먹 크기다. 팁.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하고 싶다면?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는 시도 장애인테니스협회와 함께 신인 선수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하려는 장애인 스포츠인들이라면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전화 02-424-5757 이메일 wheelcharkr@daumnet 레츠고 파라스포츠 내 곁에 체육관 글 김일균 사진 신영덕 생활과 연계한 운영으로 스포츠를 더 가깝게 하다.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사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운영으로 지역 장애인 스포츠의 거점이 되고 있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 사진 해설.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창가에 앉거나 서서 페달을 움직이는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이용자가 기구 페달에 다리를 뻗는다. 매일 운동하며 꿈을 찾았습니다. 2012년부터 복지관에 다녔고 2019년에 바로 옆에 체육센터가 생긴 이후로 운동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김채민 이용자. 특히 탁구와 농구를 즐겨 한다는 그는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한다. 오전에 운동을 시작해서 보통은 5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6시까지 매일 운동을 즐긴다며 20살다운 지치지 않은 체력을 과시하는 그는 다가오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탁구 종목으로 입상한 바 있는 그는 전문 체육 선수로 발돋움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공간이 많고 운동하기 편한 데다 목욕탕도 잘 갖춰져 있고 건물 2층에 야외 휴식 공간도 있어 하루 종일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체육센터에서 스포츠에 도전해보세요. 운동을 통해 마음을 나눠봐요. 척수장애를 가진 백윤기 이용자는 현재 지역의 장애인 소프트볼 팀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센터 내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종목의 특성상 훈련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역할하고 있다. 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연습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들의 운동 공간이 절실했는데 이제는 종목이 바뀌어도 날씨가 안 좋아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는 좋아진 시설만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장애인들에게 꾸준히 스포츠를 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운동은 땀 흘리는 것뿐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기에 더욱 건전한 여가 활동입니다. 사천시 장애인 체육센터에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 모든 장애인이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지난 2019년 8월에 문을 열었으며 복지관, 보호작업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이 복지의 속성을 더해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버스 3대를 이용해 서천, 삼천포, 곤양, 서포를 하루 3번 오가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월간 800여 명이 장애인 스포츠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체의 8천여 명의 장애인 중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적극적인 참가를 밑거름으로 뇌병변 축구팀, 발달장애 농구팀, 지체장애인 탁구팀 등 전문 체육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치료실, 목욕탕, 탁구장, 체육관, 헬스장 등의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전화 055-835-2571에서 4번.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프로그램 안내,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명, 수중재활 1단계부터 4단계,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수중재활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신체기능 재활 필요자. 사업명, 초등체육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대근운동 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및 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사업명, 초등수영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수중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및 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사업명, 청소년 통합체육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종목,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장애 중고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사업명, 보치아 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보치아 기능 향상 및 그룹별 경기를 통한 사회성 향상. 사업명, 뉴스포츠 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사업명, 요가 교실, 기간 3월부터 11월. 내용, 전신근육 이완 활동 및 스트레칭, 명상을 통한 심리 안정. 사업명, 생활체육 탁구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탁구 기본 자세 습득 및 기술 습득. 사업명, 전문 탁구 양성 교실,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고강도 훈련 및 전문 기술 습득. 사업명, 장애인 스포츠 체험 교실, 기간 연 2회. 내용, 장애인 종목 체육 활동을 통한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비장애인. 사업명, 사천 제니우스 농구단,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전문 농구 훈련 및 대회 전술 훈련, 발달장애인. 사업명, 사천 제니우스 탁구단,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전문 탁구 훈련 및 대회 대비 훈련. 사업명, 사천 제니우스 축구단, 기간 2월부터 11월. 내용, 전문 축구 훈련 및 대회 전술 훈련, 발달 뇌병변 장애인. 레츠고 파라스포츠. 어디까지 해봤니? 정리, 편집부. 소리로 보는 스포츠. 빛나는 이야기로 거듭나다. 2023년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종목 쇼다운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3년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까지 겸해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펼쳐진 장애인 스포츠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2023년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 현장이 사진 11장을 이용한 웹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싹이 그려진 초록색 옷을 입은 캐릭터가 휠체어에 앉아 행사를 소개한다. 2023년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가 펼쳐진 국제 청소년 유스 호스텔. 이곳에서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국가대표 선수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자 24명, 여자 9명, 총 33명의 쇼다운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기에 결과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대회에 앞서 단상에 서서 공정한 경기를 다짐한 선수 대표들의 모습이네요. 사진 해설. 남녀 선수가 단상에 서서 선서문을 읽는다. 장애인 스포츠와 가까워지는 팁. 쇼다운 종목은 두 선수가 긴 테이블 끝에 서서 소리나는 공을 배트로 쳐 상대편에 위치한 골 주머니에 넣는 종목입니다. 안대를 써서 시야를 차단하고 소리만 듣고 경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느덧 결승전에 접어든 대회. 여자부 결승은 안민선, 이민경 선수의 불꽃 튀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민경 선수가 먼저 1세트를 따내며 앞서가는 상황. 하지만 안민선 선수가 연달아 2세트를 따내며 역전승. 큰언니인 안민선 선수가 멋진 승부를 펼친 이민경 선수에게 다가가 뜨겁게 포옹합니다. 남자부 경기는 이종경 선수와 한영종 선수가 나섰습니다. 이종경 선수는 2022년 추리히 오픈 쇼다운 대회에서 한국 쇼다운 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을 일궈낸 선수. 반면 젊고 수싸움에 능한 한현종 선수는 결승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사진 해설. 쇼다운 테이블 안에 깔린 흰색 직사각형 보드가 빨간색 테두리로 막혀 있다. 투명한 사각 가림막이 테이블 정중앙을 가로질러 테두리 위에 세워져 있다. 보드 양끝 중앙에는 골주머니로 이어지는 구멍이 파여 있다. 대한장애인 쇼다운 협회 박정진 이사가 쇼다운 테이블 뒤에 서서 미소 짓는다. 검은색 안대를 쓴 쇼다운 선수들이 테이블 양측에 서서 한 손에 잡히는 노란색 공을 배트로 쳐서 주고받는다. 팔뚝 길이의 배트는 손잡이에 길고 납작한 나무판이 이어진 형태로 나무판 끝은 둥구스름하다. 대회 우승자인 안민선, 한현종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은 8월에 개최될 시각장애인들의 올림픽 2023 IBSA 월드게임에 출전해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꿈을 키워가는 선수들. 오는 8월, 이들이 써내려갈 빛나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사진 해설. 나란히 선 쇼다운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걸고 한쪽 주먹을 들어 환하게 웃는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SNS 챌린지, 사진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세계 태권도 연맹. 이벤트, 현실보다 실감나는 스포츠의 즐거움. VR, XR 장애인 스포츠. VR, XR 등 가상현실 기기는 입체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현장감을 더해 현실보다 더욱 실감나는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며 새로운 스포츠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VR을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 장비를 알아보고 더욱 쉽고 즐겁게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해보자. 휠체어 레이스, VR 바이크. 휠체어와 러닝머신 혹은 실내 바이크 통해서 즐기는 VR, XR 레이스 경기다. 화면과 음성을 통해 현장감을 더했으며 정확한 기록 측정으로 스포츠 본래의 역할에도 충실하다. 옆 사람과 같은 경기를 뛰며 기록과 승패를 겨룰 수 있으며 레이스에 따라 경사가 달라지는 등 실감나는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사진 해설, 모니터 2대 앞에 각각 레일이 있고 한쪽 레일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다. VR 체육활동, 가상현실 기기를 통한 체육활동들을 통칭하며 농구, 탁구, 테니스 등 다채로운 종목을 VR 기기만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VR 기기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 이용자도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멀리 있는 친구와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사진 해설. VR 안경을 착용한 휠체어 이용자가 모니터 앞에서 양손에 게임 컨트롤러를 쥐고 농구 게임을 한다. VR 태권도, VR, XR 등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모션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품새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의 겨루기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3월 1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태권도를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종목으로 포함하면서 장애인 스포츠도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 해설, 태권도 도복 차림의 여자가 양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에 센서를 착용하고 모니터 앞에서 왼발을 차올린다. 질문, 당신이 가상현실로 만나보고 싶은 장애인 스포츠 종목은? 평소에 즐겨보고 싶었지만 경기장이 멀리 있어서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서 함께할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셨나요? 가상현실로 만나보고 싶은 장애인 스포츠 종목과 이유를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데 모일수록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춰가는 힘이 됩니다.
사진 해설. VR 안경을 착용한 여자가 권투 글러브를 낀 두 손을 턱 앞에 모은 가드 동작을 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를 통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해당 이벤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두세요.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해 도너츠 10개 팩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2023년 5월호의 결과 발표. 발송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림 해설. 북인북의 하늘색 표지 위쪽에 남색 글씨로 체육인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A2G 스포츠라는 영어 부제가 적혀 있고 영어 부제 위에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남녀가 각각 축구공과 농구공을 든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나. 키워드로 보는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글, 편집부. 파운데이션. 체육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 기반 구축. 2022년 8월 체육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체육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환경 조성 등 체육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체육인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짧은 활동 기간과 부상 및 은퇴 등으로 복지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나 제정 시행되는 법에서는 선수를 비롯한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촘촘한 복지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 해시태그 보편적 체육인 복지. 애슬리트 웰페어. 법으로 보장한 보편적인 체육인 복지. 이번 체육인 복지법 시행은 3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체육인들이 고대하던 체육인 복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의하여 수혜 대상 역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을 위한 진로 및 창업 지원, 협동조합 설립, 체육인 공제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해시태그 체육인 복지 기반 마련. 익스펜션. 복지사업 대상자 확대. 체육인 복지는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앞으로의 체육인 복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와 지도자, 여기에 심판들까지 체육인 복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시태그 복지 대상자 확대. 스케줄. 2023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상반기 일정. 수시, 경기력 성과 포상금. 선수, 대회 입상을 통하여 획득한 포상금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점수별 포상금 지급. 접수, 신청자, 경기단체 취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급, 지급 검토 및 확정 후 매월 20일 지급. 지도자, 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에게 점수별 포상금 지급. 접수, 신청자, 경기단체 취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급,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달에 20일 지급. 3월에서 4월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초중고 재학 학생 선수, 학업 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에게 바우처 지원. 지원 내역 1인당 매월 40만 원 이내 포인트 지급. 추천 요령. 신청 접수 3월, 선발 4월. 지급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0개월. 4월에서 5월 생활지원금.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을 지원. 4월 2차 선정. 지원 내역.
1인당 매월 50만 원 이내. 원로 체육인 지원. 국가 및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지원. 신청 및 선정 4월에서 5월. 지급 5월. 위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2. 똑딱똑딱 관전 포인트. 체육인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틱톡 1.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복지 후생금. 1. 선수 경기력 성과 포상금. 지원 대상.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 지원 기간. 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연금 종류. 월정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 지급. 임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달에 20일에 일시 지급. Q&A. 월정금을 수령 중인데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최초 선택한 수령 방식은 향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성과 포상금이 지급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체육단체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지도자 경기력 성과 포상금. 지원 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지원 기준. 지도 선수의 매달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10점 단위 지급. 평가 점수가 10점에서 90점일 경우 산출 방식은 10점당 334만 원. 평가 점수가 90점 초과일 경우 산출 방식은 10점당 167만 원. 세부 산출 기준은 기준에 따라 상위, 훈령 참조. 3.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50만 원, 사업기간 내. 4. 국내 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대상.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지원 내용. 정규 수업 연한 4개 학기 이내, 학기당 300만 원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1인당 1회 지원. 지급 중지 및 취소. 요구 서류 미제출, 직전 학기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 등. 5. 국외 유학 교육 지원금. 지급 대상.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 연수 과정을 통한 체육 분야 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귀국 후 지원 기간 이상 체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 지원 기간. 대학과정 2에서 4년, 대학원 과정 2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지원 내용.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의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지급 중지 및 취소. 요구 서류 미제출, 직전 학기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 체육 이외 분야 유학 등. 틱톡 2. 보험 지원금. 지급 대상. 국제경기대회 혹은 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지원 내용. 상해 질병 보험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지급 기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1년 단위 가입. 보험 가입 및 사업 추진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수행. 그림 해설. 셔츠와 스커트 차림의 젊은 여자가 중년 여자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러스트가 있다. 틱톡 3. 학생 체육인 지원. 1. 체육인재 장학 사업. 지급 대상. 1.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2. 2023년도 정회원, 정가맹, 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 선수.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위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지원 내용. 1인당 월 40만 원 바우처 지원, 사용 부문 지정, 매월 포인트 지급. 선정 방법. 학교 추천, 시도교육청 접수, 공단 선발. 2. 체육 장학금.
지급 대상, 체육회 경기단체 주관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 선수. 비장애인,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장애인, 고등학생 100만 원, 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 대학생 150만 원. 학사 학위과정 대학생 2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30에서 200만 원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그림 해설,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는 여자와 휠체어에 앉아 테니스 라켓을 든 여자의 일러스트가 있다. 틱톡 4, 원로 체육인 지원. 지급 대상, 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3천만 원 이내, 진료일수가 180일 이내인 진료금액 지원.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내 지원. 틱톡 5,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원. 지급 대상,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기훈련 지도 중 사망한 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등. 지원 내용, 연금 및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 연금은 유공자와 가족 해당. 지원 시기, 연중 지급, 연금 간호수당 매월 말일 지급, 그 외 수급자 신청에 따라 지급. 위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틱톡 퀴즈.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 모의고사. 우리 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퀴즈 페이지. 지면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게 맞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퀴즈도 풀어보세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복지도 살피고 혜택도 더하고. 퀴즈 1. 다음 중 체육인 복지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국가대표 선수 2. 국가대표 지도자 3. 장애인 체육 선수 가족 4. 심판. 정답 3번. 장애인 체육 선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퀴즈 2. 다음 중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위를 입상한 고등학생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체육 장학금 액수는 1. 30만 원 2. 50만 원 3. 100만 원 4. 150만 원. 정답 3번. 체육회, 경기단체 주관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 선수는 100만 원의 체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우온 KPC 문화 읽기. 시집 나도 시인이 될래 중 자는 척. 우리 아빠는 자는 척을 한다. 내가 와도 엄마가 와도 계속 자는 척하는 아빠. 자는 척하다 엄마에게 걸리고 움찔거리다. 또다시 자는 척을 한다. 자는 척 말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송도와 시인. 한국복지대학교 21학번 학생으로 등단 이력은 없으나 특유의 깔끔하고 순수한 문장으로 쓴 시를 묶어낸 첫 번째 시집 나도 시인이 될래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KPC 스포츠 표지를 담당하며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정은혜 작가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도 시인이 될래, 송도와 저, 경옥초이, 2022년 발간. 나온 KPC 선수 열전, 글 박채림, 사진 안용길. 세계 무대 위에 꿈의 스매싱을 날리다.
배드민턴 유수영 선수. 지난 2월 이천 선수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이 열렸다. 2023년 선수 대표로 나선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배드민턴 최고 유망주로 손꼽히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배드민턴팀 유수영 선수.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사진 해설. 유수영 선수가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린 반소매 티셔츠 경기복을 입고 경기용 휠체어에 앉아 배드민턴 채를 휘두른다. 오른쪽 다리에 무릎 아래 부분이 없는 유수영 선수는 손등이 상대편을 향하도록 배드민턴 채를 쥐고 밑에서 위로 셔틀콕을 쳐올린다. 경기용 휠체어는 좌우 바퀴의 아래쪽이 밖으로 벌어져 있고 앞뒤에 2개씩 작은 보조바퀴가 달린 형태이다. 꿈의 무대를 향해 매일 조금 더 가까이. 세계 랭킹 1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포부다. 그리고 18 소년의 패기 어린 꿈은 어느새 그의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2022년 태국 장애인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복식 은메달, 단식 은메달을 기록하고 2022년 바레인 장애인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단식 은메달과 혼합복식 금메달까지. 여기에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어깨에 얹어진 기대주라는 수식어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담담히 그냥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스페인 국제대회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목표로 했던 선수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있는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소년 만화의 천재 선수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의뢰 그렇듯 그 역시 우연히 배드민턴에 입문했다. 중학교 시절 처음 사귄 친구들이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를 선생님이 장애인 체육회에 소개한 것. 그렇게 선수 생활 시작과 동시에 후보 선수로 곧이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열정과 냉정 사이, 배드민턴의 끝없는 매력. 훈련 과정이 지루할 때도 있어요. 매일 유산소 훈련을 하고 매주 웨이트 훈련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훈련보다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쉴 땐 확실히 쉬고 훈련은 또다시 열심히 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표 이상의 성적을 이루었을 때의 즐거움이 매일 훈련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배드민턴이라는 매개체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연을 맺는 일 역시 즐거운 일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제잘제잘 수다를 나누다가도 스매싱 훈련이 시작되면 눈빛이 돌변하는 유수영 선수.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경기에서도 지고는 못 사는 승부사의 면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한 훈련 역시 순항 중이며 개인 운동과 합숙을 이어가며 컨디션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유수영 선수는 웃어 보였다. 여기에 더해 개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경기를 보며 휠체어 배드민턴의 매력을 알아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는 바람도 내비쳤다. 휠체어 배드민턴은 선수에게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정말 신나는 종목이에요. 선수마다 개성과 장점이 달라서 저마다의 특기로 상대에 맞서죠. 두 선수가 랠리를 이어가며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을 지켜보면 절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승리를 향해, 파리를 향해. 그의 마음속 라이벌은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가지와라 다이키 선수다. 일단 현재로서는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단식과 복식 전부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판가름하는 단식에서는 금메달을, 파트너와의 합이 중요한 남자 복식과 혼성 복식에서는 최소 동메달 이상을 따고자 한다.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늘 이기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저를 내일의 훈련으로 미래의 경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를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스스로를 믿습니다. 제 곁에서 도움을 주신 전라북도 이용호 코치님을 비롯해 심재열 감독님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원 회장님까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대보다 더 멋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그의 긴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최단기간 유망주에서 세계 무대 재패까지 무섭게 성장하는 그의 랠리에 건승을 빈다. 사진 해설. 심지열 감독과 은수현 트레이너가 경기용 휠체어에 앉은 유수영 선수의 양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환하게 미소 짓는다. 사진 해설. 태극마크가 달린 경기복 차림의 유수영 선수와 2명의 여자 선수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경기용 휠체어에 앉아 수줍게 미소 짓는다. 나우온 KPC 어벤져스. 셔틀콕의 왕자를 이끄는 완벽한 팀워크. 배드민턴 종목의 조력자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넘어 2024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금메달을 향한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배드민턴 팀을 만났다. 공격적 스트로크를 향해 매진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배드민턴팀 심재열 감독.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드민턴팀은 4명의 젊은 기대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배드민턴팀과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심재열 감독은 2023년이 선수들에게 무척이나 바쁜 해가 될 것이라 말한다. 굵직한 경기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초체력 훈련과 경기 운영 능력 강화 등 일정에 맞춰 숨가쁜 훈련이 한창이다. 심 감독은 유수영 선수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유수영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상위권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에 비해 국제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현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패럴림픽을 목표로 기량 다듬기에 한창인데요. 젊은 선수인 만큼 여러 방면에서 보완하겠지만 지금은 랠리 중 기회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적 스트로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현재 심재열 감독의 가장 큰 목표다. 메달권 진입이 긍정적인 데다 선수 역시 의욕적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조력하고 있다. 휠체어 배드민턴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유수영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노력과 기량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유망주 확보를 위해 종목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휠체어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순발력을 더하는 에너지 트레이닝. 휠체어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은수현 트레이너. 웨이트 훈련과 재활운동, 마사지, 테이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은수현 트레이너는 명실상부 장애인 배드민턴 팀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되거나 부상 위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존재. 은수현 트레이너는 유수영 선수의 강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유수영 선수는 반응 속도와 휠체어 속도가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웨이트 훈련 시 가장 완벽한 자세로 운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 부상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견디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입니다. 현재는 배드민턴 훈련에 더해 웨이트 훈련을 겸하며 근력과 순발력 모두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코앞인 경우에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약한 강도의 웨이트 훈련을 진행하고 체력 관리가 필요할 때는 가벼운 유산소를 추가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트레이너로서 더 열심히 실력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은수연 트레이너는 말했다. 선수가 아플 때 찾아오면 마사지를 해주면서 해당 근육에 관해 설명해주곤 하는데요. 꾸준히 마사지를 받다가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만 유수영 선수가 부상 없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승전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온 KPC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글 이현옥 홍보협력관. 패럴림픽 역사를 빛낸 레전드 선수, 탁구 송신남 선수, 양궁 조금임 선수. 선수들의 투혼이 빛을 발하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는 장애인 스포츠 대제전. 패럴림픽 대한민국 첫 메달로 우리나라 패럴림픽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송신남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애인 선수이자 위대한 궁사였던 조금임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상위군인 재활체육대회, 장애인 스포츠 꿈의 제전, 패럴림픽이 되다. 1948년 상위군인 재활을 위해 영국에서 개최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는 패럴림픽으로 발전하여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꿈의 제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첫 패럴림픽 대회는 1960 로마 패럴림픽 대회로 23개국에서 4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사를 장식했다. 사진 해설. 최초의 패럴림픽 대회인 1960년 로마 패럴림픽 대회 현장을 담은 흑백 사진이다. 이탈리아 국기를 든 기수가 앞장서서 걷고 경기복 차림인 30여 명의 대표 선수단이 휠체어에 앉아서 기수를 따라 입장한다. 현재 패럴림픽은 상위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체, 시각, 지적장애인이 참가하는 종합국제대회로 올림픽 대회와 같은 연도, 같은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다. 1988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가 시초. 우리나라 패럴림픽 역사는 1968년에 개최된 제3회 텔아비브 패럴림픽 참가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 총 10명, 선수 6명, 임원 4명의 미니 대표팀을 출전시켰다. 두 번째로 참가한 1972년 제4회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에서는 16명이 참가하였으며 탁구와 양궁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16위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진 해설. 우리나라 패럴림픽 메달사의 시작점이 된 1972년 제4회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과 관련된 흑백 사진이다. 정장 차림인 10여 명의 대표 선수단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앞줄의 선수들은 휠체어에 앉아있다. 그림 해설.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 포스터이다. 노란색 바탕 위에 빨간색으로 활 시위를 당기는 휠체어 양궁 선수가 그려져 있고 상단에는 영어로 국제 스토크 맨더빌 게임, 하단에는 하이델베르크 1972 8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제1호 패럴림픽 금메달 리스트 송신남 선수. 자랑스러운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패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탁구의 송신남 선수다. 1972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 대회 탁구 1등급 TT1 개인전에서 송신남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보다 4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송신남 선수는 1977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회 극동남 태평양 지역 신체장애자 체육대회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전신에서도 한국팀 첫 메달을 안겨준 선수이기도 하다. 송신남 선수는 1965년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대 파병에서 입은 총상으로 척수장애를 입었다. 1968년 재활을 위해 탁구에 입문한 송 선수는 탁구 1등급 TT1 최중증 등급에서 변변한 코치도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탁구 입문 3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실력 향상을 위해 매일 새벽 비장애인 탁구 선수를 찾아다니며 훈련한 송신남 선수의 열정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 결과 송신남 선수는 당시만 해도 장애인 선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백스핀 기술 등 남다른 기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사회인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을 빛낸 송신남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맹활약 덕분에 우리나라 패럴림픽에 자랑스러운 서막이 열렸고 이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위군인 장애인 선수들은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로 군에서 입은 상흔을 극복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진 해설. 제4회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을 빛낸 송신남 선수의 흑백 사진이다.
휠체어를 탄 송신남 선수와 다른 2명의 선수가 목에 메달과 화환을 걸고 미소 짓는다. 한국 여성 장애인 선수의 출발점, 조금임 선수. 우리나라의 패럴림픽 첫 금메달이 나온 제4회 대회에는 또 한 명의 역사적 선수가 등장한다. 양궁 종목의 조금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양궁 휠체어 2등급 ARW2에 출전한 조금임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과 남자 선수와 조를 이룬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녀 역시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장애인 체육에 입문한 선수이다. 일본 간호전문대 출신인 조금임 선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전장에 나갔고 타고 가던 수송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겪고 척수장애를 입었다. 비극적인 사고에도 그녀는 한국의 첫 여성 장애인 선수이자 국제대회 금메달이란 놀라운 성과를 거둔 위대한 공사로서 대한민국 패럴림픽의 역사를 빛냈다. 안타깝게도 조금임 선수 이후 패럴림픽의 참가 여성 선수들은 특별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다가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국가 차원의 선수 발굴을 통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런 전례로 볼 때 1970년대 조 선수의 메달 가치는 중요하고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혼돈기,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조금임 선수의 일생은 어려움 그 자체였을 텐데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 인생의 마지막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 꿈이라며 청소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 7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조금임 선수는 많은 면에서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될 장애인 선수라 하겠다. 나우온 KPC 우리는 드림팀 정리 편집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D-Day 200 11월 3일부터 8일 최상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꿈꾸다.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 사람들의 노력을 살펴보자. 최고의 축제를 준비하다. 2023년 최고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가 될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11월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여수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후 14년 만에 대회를 치러내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제42회의 기록을 경신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을 예상하며 4월에 도래하는 D-Day 200일을 앞두고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회 준비를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1월 생명의 땅 전남에서 하나 되는 힘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국체전 준비단을 발족,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 감동, 희망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중앙경기단체와 함께 전라남도 12개 시군을 방문해 31개 종목, 35개 경기장의 시설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체육회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역대 최다인 3만여 명으로 예상되는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넓은 환경을 갖춰나가다. 한편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역 선수단의 전 종목 출전과 역대 최대 성적인 5위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자신감 있는 말 속에는 철저한 준비가 숨어 있다. 지난 3월 27일 전라남도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시군 운영부 준비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체전기획단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시군별 체전 주요 준비 상황, 향후 실행 계획 등을 중간 점검했다. 또한 도민 자율 참여를 통한 선수단 손님 맞이 환영 분위기 조성, 성공기원 사전 붐업 활동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솔라시도 컨트리 클럽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총 18홀의 다양한 골프 코스와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 시설이며 업무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스포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스포츠 최고의 축제, 전국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장애인 스포츠 1등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KPC 스포츠는 향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향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의 도전을 계속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온 KPC Just Do It. 글 한율, 사진 안용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덕계 고등학교의 통합체육. 느리지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우리.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학교 운동장은 체육 수업이 한창이다.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한 뼘씩 가까워지며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 덕계 고등학교의 통합체육 수업 현장의 모습이다. 사진 해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20여 명이 어울려 야구공을 주고받는다. 대부분의 학생은 플라스틱 차양이 있는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고 장애인 학생은 스탠드 앞 휠체어에 앉아 있다. 글러브를 낀 선생님이 멀찍이 간격을 두고선 남학생과 짝을 이뤄 공 던지는 법을 설명한다. 모든 학생이 다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덕계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통합체육을 실시했다. 현재는 1, 2, 3학년을 통틀어 11명의 학생이 통합체육 수업을 받고 있다. 통합체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체육활동으로 어우러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덕계고등학교에서 통합체육이 이뤄진 건 손일균 교사가 발령받아 오면서부터다. 손 교사는 2016년부터 통합체육을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교의 1학년 뇌성마비 학생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양손과 두 발의 움직임이 쉽지 않았던 그 학생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팔 한쪽을 가까스로 올려 하트를 만들어줬어요. 그의 노력이 제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장애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의 손짓과 눈빛이 저를 움직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손 교사가 지향하는 통합체육은 인종과 문화, 장애와 비장애, 체육 기능 및 체력 수준이 낮은 남녀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체육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부터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함으로써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도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손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 학기에 일반 체육 및 장애인 체육 종목 하나씩을 택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여기에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시한다고. 특수교사와 함께 장애 학생의 운동 능력 및 신체 가동 범위 등을 고려한 세심한 조율을 통해 경기 방식과 규칙이 변형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매년 새로운 수업을 고안하며 내실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해 손 교사가 맡은 3학년 1학기 수업은 야구와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아로 진행된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다. 선생님을 통해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체육 수업이 즐겁다 등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그를 힘나게 한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왼손에 낀 글러브로 짝을 이룬 참가자가 던진 공을 받으려 한다. 주변의 비장애인 학생들도 공 주고받기에 빠져 있다.
마음과 행동이 모여서 이뤄지는 선순환. 송 교사는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캐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는 통합체육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캐나다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업받는 학생들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일상입니다. 수업 속도도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통합체육을 하면서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통합체육에 정답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수업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수업을 보고 통합체육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할 뿐입니다. 송 교사는 통합체육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합체육연구회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과 서로 협력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형성을 위해 모인 교사 연구회다. 그렇게 2020년부터 체육교사, 특수교사, 장학사 등 40여 명이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비장애 교사들이 참여하는 휠체어 농구단, 어시스트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휠체어 농구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도 장애인 체육을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스포츠용 휠체어가 확보되는 대로 선수 등록을 완료하고 창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휠체어 농구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통합체육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 교사의 꿈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우러져 일상적으로 모든 수업을 함께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 학년당 2개에서 3개의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통합학교가 신설된다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통합체육을 진행하는 교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송 교사는 통합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의 일반 교과 교육과정 그 어디에도 통합교육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통합 수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가 수업을 하고 싶어도 배운 적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교육과정에 통합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음악, 미술, 체육 등 비주지 교과에서부터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실현돼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송 교사는 장애인 인식 개선은 강요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행동하는 선순환이다. 조금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모인다면 장애 인식 개선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진 해설. 손일균 교사와 학생들 10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학생이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춘 비장애인 학생과 어깨동무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손으로 V자를 그리는 등 저마다의 포즈를 취하고 선글라스를 쓴 손일균 교사는 학생들의 왼쪽에 든든히 서 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KPC와 함께 정은혜 작가의 손에서 재탄생한 장애인 스포츠 영광의 순간들 2022년 7월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보 KPC 스포츠 표지는 영화배우이자 화가로 활약 중인 정은혜 작가의 그림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작가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의 다운증후군 언니로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드라마에 등장한 정은혜 작가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 많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정은혜 작가만의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KPC 스포츠 표지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영광의 순간들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림 해설. 보치아 선수의 모습을 가느다란 선으로 그리고 채색한 그림이다. 중증 장애인 선수가 양팔을 배 앞에 모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있고 휠체어 바로 앞에는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이 세워져 있다. 선수가 고개를 치켜들어 입에 문 스틱으로 홈통 꼭대기에 있는 공을 밀려고 한다. 홈통의 왼쪽에는 6개의 둥근 홈이 팬 사각의 공 받침대가 있고 테니스볼 크기의 빨간 공 3개가 놓여 있다. 그림 해설. 태권도 선수의 모습을 가느다란 선으로 그리고 채색한 그림이다. 도복을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맨 선수가 하늘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오른다리를 쭉 뻗는다. 선수의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갈색과 노란색, 주황색 새들이 날아다닌다.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3월 16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장애인 e스포츠 관련 연구 및 교육, 대회 개최 추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e스포츠가 진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문인복지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3월 21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문인복지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월 20일 목요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언택트런 및 위더 피프틴 점등 행사, 위더 피프틴 어울림픽 및 드림 패럴림픽 행사 진행을 위해 체결되었다.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코액터스 주식회사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1일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 시 코액터스 이동 서비스 우선 이용,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상호 업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3월 28일 안양시청에서 제7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최 및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7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치과진료실 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일 이천선수촌에서 치과진료실 개소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이의석 부회장 외 13명의 진료위원을 위촉하여 주 1회 치과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과진료실 개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2018년부터 협력한 결과이다. 지난 2022년 7월 이천선수촌 증축이 완료됨과 동시에 치과진료실 구축을 위한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는 다수 후원업체, 덴티움, 오성 M&D, 덴키스트, 스피덴트, 레이덴트 등의 기부와 구매를 통해 이천선수촌 치과진료실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사진 해설, 치과진료실의 모습이다. 넓은 창과 하얀 대리석 바닥, 흰 벽 등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진료 의자들이 놓여 있고 접수대에는 패럴림픽 덴탈 클리닉이란 문구와 태극무늬 로고가 붙어 있다.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신청 안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월 20일 월요일부터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3월 20일부터 4월 5일 수요일 18시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 기한 내 참가 신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모든 선수는 선수 등록 시 소속 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월 30일 일요일 18시까지 참가 신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경 요청에 대한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5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해설. 장애인 남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공을 드리블하며 앞서가고 안경을 쓰고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공을 뺏기 위해 달려간다.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 지원단체 2차 모집 공고. 대한장애인체육대회는 3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 18시까지 시도지회, 정가맹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장애인 실업팀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을 안내하고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창단팀, 스포츠단, 입단팀으로 구분하여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실업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지원팀 수 및 팀별 지원액을 결정하며 심사 일정은 접수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 02-3434-4577. 연세와의 재활의학과 장애인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 전달. 연세와의 재활의학과 대표원장 김형빈은 지난 25일 연세와의 재활의학과에서 장애인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김윤지, 아이스하키 꿈나무 윤지민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세와의 재활의학과가 2022년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결과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선수 2명에게 지원금 1,200만 원 후원, 지원금 전달, 선수 활동 공유 등이며 장애인 우수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더 피프틴 어울림 한마당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월 20일 목요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위더 피프틴 보랏빛 캠페인의 어울림픽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당일과 전날 각 시도의 랜드마크에 위더 피프틴의 상징색인 보라색 점등 행사를 진행한다.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드림 패럴림픽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KBS가 위더 피프틴 제1회 KBS배 어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KBS배 어올림픽은 휠체어 농구, 육상, 양궁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며 휠체어 농구는 4월 22일 토요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육상은 4월 25일 화요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양궁은 4월 29일 토요일 인천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혼성 단체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PC 스포츠 독자마당 4월 202번째 소식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따뜻한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를 드립니다. 돋보기 퀴즈 1. 2023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선수 대표로 선정된 선수는? 1번 유수영 선수, 2번 최연석 선수, 3번 한승선 선수, 4번 은수현 선수. 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1호 패럴림픽 메달이 나온 대회는? 1번 1960 로마, 2번 1968 텔아비브, 3번 1972 하이델베르크, 4번 1988 서울. 3월호 퀴즈 정답 1.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4관왕과 MVP를 차지한 최고 유망주는 1번 이찬호 선수, 2번 신의현 선수, 3번 김민영 선수, 4번 김윤지 선수. 정답 4번 김윤지 선수. 2.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SNS 콘텐츠가 아닌 것은 1번 선수 소개 카드 뉴스, 2번 퀴즈 이벤트, 3번 응원 댓글 이벤트, 4번 인터뷰 현장 영상. 정답 2번 퀴즈 이벤트. 독자 의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중간은 별로 표기함.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를 읽고 스포츠 등급 분류가 선수의 장애 유형이나 신체적인 운동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애인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랍니다. KBC와 함께 장애인 스포츠는 우리 사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구분짓지 않도록 해 어울림의 가치를 일깨운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인텐도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이런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다는 송예은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비도감을 통해 슐런과 쇼다운이란 흥미로운 종목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장비들도 신기했습니다. 특히 쇼다운은 테이블이 탁구를 연상하게 하더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스포츠를 개발해 더 많은 장애인이 즐겼으면 합니다. SNS 챌린지 당첨자 발표. 박별은, 박별영, 김별진, 김별경, 김별경, 박별름, 남별진. KBC 스포츠의 구독 취소 신청은 웹진 webgine.koreanpc.kr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해설. 산림청의 불조심 포스터다. 2장의 사진이 위아래로 붙어 있다. 위쪽 사진에서는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남자가 나무가 빽빽한 숲속을 걷는다. 남자의 위에 산을 타러 가십니까? 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아래쪽 사진에는 남자의 또 다른 모습이 마치 호수에 비친 것처럼 상하 반전돼 있다. 같은 차림으로 숲속을 걷고 있지만 한 손에 든 담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불에 타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남아있는 불꽃이 이글거린다. 남자의 아래에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